미친 5번 여자 김연경 작가의 애니어그램 베이직.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정확한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 김연경 작가가 직접 애니어그램 이론을 간단 요약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단순한 심리 테스트나 성격 유형 이론이 아니라 훨씬 근본적이고 심오한 지혜체계로 고대로부터 왕의 심리학이라 불리며 오직 소수에게만 조심스럽게 전수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애니어그램 이론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두려움과 욕구와 동기에 대한 통찰, 그리고 삶과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몹시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오늘은 9가지 각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애니어그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탕으로 애니어그램 이론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더욱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애니어그램은 흔히 성격 유형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어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격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없는데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이라는 개념이 성격의 일반적인 정의와도 학문적인 정의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이란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독특하고 일관적인 양식이나 패턴을 말하는 반면 애니어그램에서의 성격 유형은 행동의 측면보다는 그 상황과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전체 삶의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의식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화를 확실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눌러 참는 경우가 많은지는 행동 또는 반응의 경향성, 즉 성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횟수와 정도는 비슷하더라도 주로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은지는 각자 다릅니다. 화나는 상황도 여러 가지거든요. 애니어그램은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의 흐름의 패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고착 또는 집착, 영어로 fixation이라 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생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일종의 좌표로서 기본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틀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은 동기 또는 세계관, 정체성에 보다 가깝습니다. 현대심리학에서는 애니어그램은 물론이고 MBTI, 디스크 등 모든 성격 유형 이론을 정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었지만 그 성격을 어떤 기준으로 몇 종류로 분류할 것인지는 학문적으로 합의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애니어그램은 앞서 말했듯이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더욱 현대심리학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다양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유형론들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코칭 등 현장에서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전통적으로 종교 집단에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니어그램 이론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류 공통의 영성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이지요. 여기서 영성적 개념이란 인간의 의식에는 단순히 건강한 상태를 넘어선 이상적인 수준이 존재하며 이 수준에 도달하면 신 또는 진리와 같이 보다 큰 존재의 일부가 됨으로써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애니어그램은 어떠한 종교든 각자의 교리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기본적 영성 개념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오랜 공부와 수련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시중에 많은 애니어그램 테스트가 있지만 이러한 테스트의 정확도는 대단히 낮은데요. 애니어그램 테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첫째, 애니어그램 유형의 기준인 고착은 우리의 관점과 사고를 제한하는 틀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특히 고착에 강하게 매여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애니어그램은 9가지 유형 외에도 여러 하위 유형과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까지 검사지로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 유형의 전형적 이미지와 다른 변형이나
하위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의식 수준과 별개로 테스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테스트 결과로 자기 유형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한참을 헤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문 초기에 아무 테스트나 해보는 일은 권장하지 않고요. 우선 애니어그램 이론을 기초부터 충분히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잘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길도 추천드립니다. 애니어그램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9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며 이 유형은 일생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격심리학이 증명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성격마저도 실은 절대적으로 유전의 영향을 받으며 일생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사람의 성격이 일생 동안 아주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격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어느 정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몸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장이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해주는 고유의 성격적 특성은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나이 먹어도, 풍파를 겪어도, 잔뜩 꾸며도, 심지어 성형을 해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특유의 생김새, 체형, 자세, 체취 같은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요즘은 이렇게 타고나서 일생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기질로, 기질이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을 성격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유형은 사람의 성향 중 기질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애니어그램 유형은 아주 어릴 적, 약 3, 4세부터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성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날 것 그대로의 어린 시절을 기준으로 하는 편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답니다. 애니어그램 이론은 언뜻 보기에는 9가지 유형이 전부인 것 같지만 다양한 세부 이론과 하위 유형으로 인간 내면의 역동성을 그 어떤 유형론보다도 잘 설명하며 현대 심리학이 다룰 수 없는 부분까지 통찰하게 도와줍니다. 우선 9가지 고착은 성격을 넘어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사고의 틀, 세상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특유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각 유형은 자신의 양쪽에 위치한 유형의 특성을 삶의 전략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날개라 부르며 이 날개의 개념이 일반적인 성격의 개념에 가장 가깝습니다. 한편 3대 본능적 변형이라 부르는 하위 유형은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떤 가치를 향한 욕구가 큰지 가치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외에도 통합과 분열, 중심 에너지, 의식 수준 이론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세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론을 다 숙지해야만 애니어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 이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9가지 기본 유형의 특성을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서 알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부 이론에 대한 숙지는 물론 다양한 실사례를 통한 숙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9가지의 이미지만으로 사람의 유형을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MBTI와 애니어그램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세간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어그램 몇 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로 MBTI에 어떤 유형이 나온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MBTI와 애니어그램은 단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애니어그램과 MBTI는 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애니어그램의 한 유형에 MBTI의 모든 유형이 해당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니어그램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만약 애니어그램이 쉽게 느껴진다면 아주 입문 단계이거나 전혀 잘못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니어그램은 몇십 년을 공부해도 여전히 새롭게 깨닫는 점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심오하고 방대한 지혜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의 해석도 매우 다양하여 제대로 공부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는데 사람을 파악하는 일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겠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만큼 어떤 유형론보다도 쓸모가 있는 이론이 바로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러니 잘 드는 칼을 쓸 때 더 주의해야 하듯 애니어그램은 효과적인 만큼 더욱 공들여 공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거나 매우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을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하지 마세요. 애니어그램 공부에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답니다. 기본 이론을 정확히 숙지하고 다양한 실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단순히 이해를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용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우선 애니어그램을 지나치게 가볍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곳,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애니어그램 테스트부터 해보는 이른바 애니어그램 카페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팁 드리자면요. 일단 애니어그램을 설명하면서 고착 원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 전문가나 콘텐츠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문가라고 해서 누군가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진단할 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한눈에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애니어그램만을 기준으로 모든 심리적 문제를 해석하려는 태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이론들처럼 애니어그램 역시 그것만으로 모든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명백한 신경정신과적 문제는 반드시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성질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애니어그램 전문가도 그 외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지식과 상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애니어그램 기초 교재로는 한 문화사에서 나온 애니어그램의 지혜와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2권을 추천합니다. 관점이 약간 다른데 함께 보면 좋습니다. 둘 다 두꺼운 책이지만 반드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기를 권장합니다. 응용 교재로는 지금 보고 계신 김연경 작가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책 어느 별에서 왔니를 추천합니다. 김연경 작가는 현대 한국인들을 위한 애니어그램 교육과 상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재 집필도 기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만관부!